안녕하세요. 마스터드 바이 PK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발매된 음악 같은 고급스러움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의 후반 파트입니다. 그 세 번째는 톤 매치의 디테일입니다. 전반 파트를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이걸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 트랙들을 다시 한번 듣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던 이 드럼의 경우에는 콘탁트의 프리셋을 제가 약간 밸런스만 바꿔놓은 상태고요. 이 드럼에 제가 가진 심벌을 더빙해서 만든 드럼 패턴입니다. 드럼의 경우에 컨탁의 스튜디오 드러머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요. 스튜디오 드러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드럼의 색깔이 좀 80년대 특유의 대포를 써놓은 듯한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드럼과 이 심벌의 매칭은 그냥 써도 매칭이 잘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럼kit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드럼 트랙이죠. 제가 이 드럼킷의 세계관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런 에비로드의 80년대 드러머, 오히려 이게 덜 80년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드럼킷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80년대라기보다는 70년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심벌을 얹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쁘진 않은데 제가 듣기에는 좀 이 드럼킷에 비해서 심벌이 좀 밝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매칭, 드럼킷이라는 게 그 악기가 가진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드럼킷은 원통 형태인 틀에 드럼필 감싼 북 종류들, 그리고 원반 형태인 금속재의 하이햇이나 크래쉬, 라이드 같은 심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드럼킷이라는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킷은 하나의 킷으로서의 어떤 세계관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이 북종류와 심벌이라는 금속 악기들 매칭이 약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심벌에서 에디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로패스 필터나 필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 뭘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운드토이즈의 디카피테이터입니다. 이 디카피테이터는 진짜 이 디카피테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탑 클래스의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들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디카피테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디카피테이터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그리고 톤도 약간 만지고 하이컷도 약간 시킨 상태로 인서트로 제 심벌 소스에다 디카피테이터를 걸었습니다. 그럼 일단 아까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 드럼과 이 심벌이 이 디카피테이터로 하나의 키트로 느껴지게 이전에 사용했던 스튜디오 드러머에서 에비로드 80년대 드러머로 제가 세계관을 피벗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을 피벗을 했을 때는 베이스 역시도 원래 이 베이스에 제가 뭘 걸었냐면요. 끝단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퍼플 MC77을 걸었었는데요. 이건 약간 모던한 1176입니다. 베이스만 따로 들어보시면
이런 연주이고요. 이 연주는 제가 모던한 상태를 끌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80년대 드러머가 들어가는 순간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심벌의 경우에 디카피테이터로 약간 톤을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매칭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베이스의 경우도 그냥 들으면 매칭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MC77을 빼버리고 챈들러 LTD의 제너 리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컴프 리미터죠. 이거 에비로드에 납품됐던 컴프 리미터고 이걸 베이스에 거는 순간 톤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눌렸을 때 답답함에서 나오는 컴프레션이 비틀즈의 곡 중에 텍스맨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텍스맨을 들어보시면 그 텍스맨 특유의 끈끈한 점도와 눌렸을 때 그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컴프 리미터가 바로 챈들러 LTD의 제너 리미터입니다. 이 오리지널 컴프 리미터를 이뮬레이션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프트부의 제품도 있고 웨이브스에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리가 변화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 눌렀죠. 이 이유는 이 드럼과의 톤 매칭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의 톤 변화가 드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드럼 연주마저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의 톤 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매된 음악 같은 고급스러움을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실제 물리적인 프로세싱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이뮬레이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베이스 악기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베이스 악기를 API의 512B와 그리고 제가 가진 1176 컴프레서로 샘플을 받아서 이 샘플에 매핑을 한 악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라인 인풋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퀄리티를 제가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에 기타를 꽂고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샘플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 동일한 상황을 최고의 퀄리티로 끌어올려서 제가 녹음을 한 후에 매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뭘 걸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퍼플 MC77과 그리고 앰플리튜브를 걸어놨습니다. 앰플리튜브를 걸어서 실제적으로 이 베이스 악기를 이 앰프에다 꽂아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최대한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제 베이스를 직접 녹음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티크 아웃보드들을 사용해서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MC77과 앰플리튜브를 빼는 순간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가요? 진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라인 소리가 나잖아요. 정말 끝간데 없는 퀄리티가 높은 라인 톤으로 지금 베이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앰플을 건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사실은 프리셋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엄청 많이 만져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만졌냐면요. 이렇게 라우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위치와 이 마이크 종류 그리고 거리 그리고 스팟을 찾아서 제가 만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제가 믹스처 시킨 거죠. 이거를 제가 반복을 하면서 이걸 제가 만졌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프리셋을 바꾸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최대한 고퀄리티의 베이스를 녹음을 한 후에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EQ를 먼저 걸지 아니면 컴프를 먼저 걸지, EQ를 걸고 컴프를 걸지 아니면 컴프를 걸고 EQ를 걸지, 아니면 딜레이를 걸고 컴프를 걸지 아니면 컴프를 걸고 딜레이를 걸지, 그것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앰프를 제가 사용해서 베이스를 연주를 하고 그걸 마이킹을 해서 다시 블렌딩 한 다음에 녹음을 한다는 어떤 이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이 베이스에 코러스를 걸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베이스가 녹음이 된 상태에서 컴프까지 걸리고 그 이후 단에 제가 코러스를 걸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앰프로 녹음을 하기 전에 여기서 코러스를 걸어서,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건다고 쳤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코러스를 걸고 들어가면 완전히 강력한 컴팩트 페달 코러스를 사용해서 앰프로 소리를 낸 거를 그대로 아웃보드를 통해서 녹음을 하게 된 거를 이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코러스를 빼버리고 제가 여기서 이 아웃보드에 코러스를 건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 로랜드 디멘션 D 코러스도 굉장히 명기입니다. 여기다 제가 만약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어떤가요? 이 감이 오시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컴팩트 페달 코러스를 건 상태에서 녹음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녹음을 한 상태에서 녹음이 된 것을 코러스를 걸고 싶은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는 극명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뭔가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웃보드를 통한 코러스가 걸린 상태고, 그게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컴팩트 페달 코러스를 걸어서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톤이? 이런 식으로 실제 물리적인 프로세싱을 그대로 재현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실제적 시리얼 연결의 중요한 점을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실제를 재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실제로 재현을 하는 것을 뒤틀어버린 결과를 얻고 싶은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를 굉장히 이뮬레이션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비현실적인 걸 만들고 싶은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하지만 후자의 결과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은 어떤 뒤틀어버린 듯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을 때도 근본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클래식이라는 근본을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감각이 그냥 미친 듯이 뛰어나면 그냥 다 해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천재적인 감각이 뛰어난 연기자라서 인기가 많은 것과, 그냥 단순히 연기가 뛰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 생긴 수많은 의문과 자신을 향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어떤 갈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문학과 역사, 그리고 대인과 대세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탐구와 지식을 쌓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그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그 연기에서 녹아나오는 어떤 연기자에겐 전자에 얘기한 감각이 그냥 뛰어난 연기자와는 다른 차원의 존경심이 우리들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전 사실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전자가 노력하는 후자보다 별로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자도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전 전자에게서도 빨려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그리고 후자에게서는 큰 존경심을 느낍니다. 본인이 전자에 해당하는 천재라면 그냥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하시면 되고요. 만일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떻게 세계관을 구축해왔는지 그런 것들 탐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앰플리튜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 이뮬레이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제가 이 베이스 앰프 헤드랑 그리고 앰프 캐비넷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가 암페이 플래그십 빈티지 리슈인데 이 초기형만 미국에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차이나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기에만 미국 공장에서 만들었고, 제가 구입한 제품은 메이드 인 USA 제품이고요. 이 톤이 정말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앰프 캐비넷도 있고, 그리고 전 오렌지도 굉장히 좋아해서 오렌지 앰프도 쓰고 있습니다. 오렌지 앰프에 동일한 캐비넷과 그리고 베이스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같이 이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도 가지고 있어요. 이 AKG 마이크의 경우에도 이 빈티지 오리지널 종류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앰프 사용법이나 마이킹에 밝지가 않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결과를 얻어내시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편한 타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그냥 편하게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이 베이스가
이렇게 이뮬레이션을 해서 써야 되는 악기라는 거. 제가 왜 이런 걸 만들게 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스 뭐 대부분의 트릴리언이나 아니면 NI에 들어있는 베이스들도 그렇지만 애초에 그냥 정해져 있는 톤들이 굉장히 많고 프로세싱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베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음악과 매칭시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완전히 이뮬레이션 하고 싶어서 최고 퀄리티의 라인 베이스를 제가 샘플링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부분,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진공관 앰프거든요. 대부분의 앰프들이 진공관 앰프예요. 제가 나중에 또 진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베이스나 기타에 있어서의 어떤 진공관의 이뮬레이션이나 실제 진공관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한 이유는 연주자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상당히 비싼 진공관에 캐비넷을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완전히 다른 톤이 나고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요. 라인으로 쳤을 때랑 앰프를 친 거를 마이크로 받을 때는 진짜 너무나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진짜 정말 좋은 진공관 앰프와 캐비넷에 연결을 해서 기타나 베이스를 쳤을 때는 그냥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을 해도 그게 진짜 좀 톤이 너무 좋아서 막 바하의 인벤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베이스나 일렉트릭 기타는 진공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공관 톤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제와 그리고 제가 만든 베이스 소스에 관한 영상이고요. 현재 멤버십 가입이 완료된 분들께서는 제 채널의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셔서 이 샘플링 악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링크는 2, 3일 안에 사라질 예정이니까 그 안에 받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 소스를 공유하시거나 타인에게 보내거나 하는 순간 앞으로 있을 더 이상의 이벤트는 없을 거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또한 나중에 링크가 사라져서 다운을 못 받으신 분들이 문의하거나 요구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더 일찍 가입하신 분들이 더 많이 가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림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딱 한 번만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스터드 바이 BK였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